뉴스데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장마철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예년보다 굵고 세찬 비를 길게 퍼붓는 독한 장마라고 합니다. 전국에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장마 전선은 어젯밤부터 이미 제주도에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구름대가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가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 지금도 제주도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시 이호태우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해수욕장은 바로 어제 조기 개장했지만 오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루 종일 은적이 드문 모습입니다. 현재 빗방울은 잦아들었다가 다시 많아졌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주에는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오후 5시 기준 남원읍 태풍센터가 190mm, 서귀포가 143mm에 달하는데요. 관광객들은 우산과 우위를 챙기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오늘 일정이 많이 취소가 됐어요. 유람선도 못 타고. 그래서 오늘 일정이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쉽습니다. 제주 산지에도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영실 등 한라산 7개 모든 탐방로의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었는데요. 상가봉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1m를 기록했습니다. 파도가 높아 일부 배편이 결항됐고 제주공항에서는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에 세기가 바뀌는 급변풍특보가 발효돼 몇몇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비행기가 안 뜰까 봐 우선 걱정이죠. 다음 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출근 못 할까 봐도 걱정도 되고 비행기가 떠줬으면 좋겠죠. 제주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장마 전선은 남부지방을 거쳐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내일 출근길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립니다. 취약 시간대니만큼 갑작스러운 저지대 침수나 하수도 역류 가능성도 신경 써야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아이들은 분수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그늘에 앉아 흘러내리는 땀을 닦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은 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오늘 밤에는 전남 경남권, 내일 새벽부턴 경북과 중부지방에 차례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국지성 폭우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시간당 최고 40에서 6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해 대처가 힘든 새벽 시간에 폭우가 들이닥칠 수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하천 주변 산책길은 고립사고가 잦은 곳인데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범람하고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커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장마로 침수 피해를 경험해 본 곳은 대비로 분주했습니다. 농가에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아파트 단지는 직접 차수판을 설치합니다. 현관문에 엘리베이터까지 다 물이 차가 침수했어요. 이제 문 안 들어가게 딱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좀 있겠죠. 트라우마가 생기죠. 제가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 내에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상습 침수 지역의 빗물 저장 시설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어 여전히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비는 천둥 번개와 돌풍까지 동반해 시설물 안전사고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내일 출근 시간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러시아의 현대판 차르, 푸틴을 향해 탱크를 몰고 거침없이 진격하던 용병 기업의 이 무장 반란이 수도 모스크바를 코앞에 두고 하루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제압한 게 아니라 이웃나라 벨라루스 대통령이 가까스로 중재한 끝에 반란군이 스스로 철수한 겁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장 끝나진 않겠지만 러시아가 흔들린 건 분명합니다. 장호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갑차와 탱크가 밤거리를 휘젓고 무장 군인들은 철수 준비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떠나 하루 만에 1000km를 진격한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은 모스크바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진군 하루 만에 나온 철수 결정입니다. Мы разворачиваем свои колонны и уходим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левые лагер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무장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망명하기로 했습니다. Что будет лично с Пригожиным?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будет прекращено в отношении него. Сам он уйдет в Беларусь. Остальных бойцов их никто не будет преследоват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내부 균열을 자국군 사기 진장으로 활용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світ побачив, що господарі Росії нічого не контролюють. Взагалі нічого. Просто повний хаос. 미국 등 서방국 정상들은 핵 보유국인 러시아의 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그러면 푸틴의 위기는 이걸로 끝이냐? 누군가 묻는다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한 황제의 권좌, 23년간 이어온 푸틴의 위태위태한 권력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또다시 황제를 향해 칼을 빼들지 말란 법 없습니다. 이어서 권갑구 기자입니다. 검색 차량을 향해 다가선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뒷좌석에 앉은 군인은 창밖으로 내민 손을 흔듭니다. 24시간 만에 반란을 끝내고 병력과 함께 철수하는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입니다. 무장 반란의 수장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떠났지만 수도 모스크바는 초조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투견으로 불렸던 프리고진과 무력 충돌 위기까지 치달은 푸틴 대통령은 지도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This is undoubtedly the most severe challenge to Vladimir Putin in 24 years of being president. 16개월 동안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프리고진의 갈등이 푸틴에게 최대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앞두고 프리고진은 보급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고 용병 계약 거부 사태가 벌어지며 아군 공격설까지 제기됐습니다. Они нанесли удары, ракетные удары по нашим тыловым лагерям. Погибло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наших бойцов. 그동안 잠재적 라이벌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엘리트 간 갈등을 용인하다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통치해온 푸틴이 이번엔 내전 위기까지 겪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오늘은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쟁 참전용사인 김두만 전 공군 참모총장과 백선엽 장군의 딸 백남희 씨와 악수를 나누며 역사박물관에 들어섭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한 미 해군 장교의 아들 익요한 세브란스 병원 소장과도 반갑게 대화를 나눕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73주년을 맞은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역사박물관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며 한미동맹의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우리의 동맹을 이끌 주역인 미래 세대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있게 한 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한 군대를 내세워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윤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SNS에는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73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자주 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어제 귀국과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무게감과 존재감을 부각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는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불협화음 내지 말고 힘을 합치자는 건데 정작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종이 한 장 마주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 보입니다. 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하루 뒤에 첫 입장을 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3초간 침묵하다 원론적인 답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갈등을 보여왔는데 당장 계파 갈등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친 이재명계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정치행보 재개를 예고한 이 전 대표의 발언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호남의 한 친명계 의원은 당 대표로서 당내 개혁도 대선 승리도 못 해냈다는 게 지역 민심이라며 못다한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의 다른 친명계 의원도 민주당을 다시 이기게 하는 책임이 돼야지 이재명 대표와 분열을 야기하는 책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민주당 분란을 일으킬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SNS에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글만 올리고 공개 행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 청년에게 미래를 이라는 주제로 대학교 등에서 강연을 하며 정치활동에 기지개를 펼 예정이라고 이 전 대표 측은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더 난립니다. 보기도 싫고 안전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말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고 당사자인 정치권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설치 제한 법안을 낼 때는 언제고 40일이 지나도록 단 한 번 논의조차 안 했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을 높이 2m 이상, 가로등당 최대 2개씩만 설치하라는 지침을 마련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은 지침을 무시한 현수막으로 무법천지 상태입니다. 허리를 숙여야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본. 표시 기간이 지나도 방치되어 있고 가로등 하나에 2장 넘게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아래 끈이 제 무릎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나 아예 끈이 풀린 채 널브러진 현수막도 있습니다. 정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지난 3월 현수막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 지침을 제대로 집행하면 될 문제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면 구청 관계자는 철거하면 각 정당이 무슨 근거로 하냐며 반발하고 재물손괴죄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질서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빨리 법이 통과돼가지고 총선 이전에 통과돼가지고 이 시정을 해야 될 걸 그렇게 시민들은 보고 있죠. 이대로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 현수막 난립을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저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이 6.25 전쟁 73주년인데 누가 또 북한의 도발이라는 걸 부인했습니까?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지목해서 한 말입니다. 네, 김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6.25 전쟁 도발 책임이 북한과 소련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들이 한때 정권을 잡고 가짜 평화쇼에 올인한 탓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았다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6.25 전쟁에 관한 글을 SNS에 썼던데요. 네,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책 소개를 하면서 한국전쟁은 국제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전 조건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의도적 침략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대치구도 속에 벌어진 이 미중 대리전으로 6.25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호국 영령을 기려야 하는 6.25 날에 전직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는커녕 북한의 전쟁 책임에 면죄부를 주면서 지극히 위험한 거짓 역사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월에는 이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멸공을 외치다 6.25 남침의 핑계거리만 제공했다고 언급했다가 남침 유도설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6.25 전쟁 책임에 대한 인식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각 당이 오늘 낸 논평을 보면요, 이 전쟁 책임에 대한 이 입장 차이가 드러납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동족 산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념몰이를 하는 것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여당 대표가 갈등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또 창당. 정치권에서 또 신당 창당 소식이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의당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 등 제3지대 세력들과 연합해 혁신 재창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앞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싫어서 싫은 사람 다 함께 모이자라는 식의 신당 추진 방식은 그닥 성과적인 어떤 정당으로 우뚝 서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면 지금 신당 창당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누굽니까? 양양자 의원입니까? 네, 양양자 의원은 이미 한국의 희망이라고 당명도 결정했고요.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합니다. 공수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희망이 아닌 절망만 주고 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은 이 수도권에서 30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을 목표로 9월쯤 창당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 정치권에 지금 가장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임무는 지금의 이 체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두보가 되는 것이 총선에서 30석 정도의 정당이 생기는 거다. 양당 체제를 타파하겠다며 하나둘 신당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고한 지역 기반이나 유력한 대선 후보 없이 이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신당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긴장감을 주는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에어컨 안 켜고는 못 베기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기료가 올라서 올 여름엔 도대체 얼마나 더 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박지혜 기자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기준 33도까지 치솟은 무더운 날씨. 식구 많은 집에선 에어컨 여러 대를 낮에 종일 틉니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한 4대 정도 있습니다. 애들 하원한 이후로는 학교하면 뭐 거의 잠자기 전까지 거의 계속 틀고 있어요. 스탠드 한 대랑 그 방에 이제 벽걸이형으로 한 대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훨씬 덥게 느껴지는 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틀어놓는 것 같아요. 네.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부쩍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랑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관리비 포함해서 지금 저번 달까지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 달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부들부들 떨리네요.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4인 가족 평균 전기요금은 44,140원 수준.
하지만 올 여름 스탠드형 에어컨과 벽걸이형 에어컨을 매일 8시간 가까이 동시에 틀어놓으면 전기요금은 11만 2,710원까지 뜁니다. 5월보다 전기요금이 6에서 7만 원 오르는 셈입니다. 스탠드 에어컨 하나만 돌리면 10만 원대, 천장에 붙어있는 시스템 에어컨만 돌려도 12만 원대의 요금이 나옵니다. 사용량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되는 누진제 구간 기준이 7월에서 8월 완화되긴 하지만 사용량이 최고 구간인 450kWh를 넘어서면 요금 증가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전 측은 평소 전기 소비가 많은 가구일수록 에어컨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은 복지 할인이나 분할 납부제도 등을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홀로 아파트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청년이 작업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 점검은 적어도 2명 이상이 팀을 꾸려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에도 이 권고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구급대원이 출동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을 들것에 태운 뒤 인근 병원으로 급히 내달립니다. 동료가 승강기에서 작업하다 아래로 떨어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오후 2시쯤. 그 같이 일하신 분이 핸드폰만 어디 얘가 있지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신고를 했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소방차가 뭐 오시고 또 뭐 119 차에다가 또 뭐 경찰차에다가 막 한 몇 대가 와가지고. 남성은 7층에서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다 약 20m 아래 이곳 지하 2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사고 전 자신의 동료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승강기 점검에 2명 이상 작업을 규정해놨지만 강제력 없는 권고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 16일에도 경기 오산시 한 상가 건물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등 나홀로 작업 중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승강기 업계는 예견된 인재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수료부터 현실화가 안 되니까 직원을 그만큼 많이 줄 수가 없고 중간에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요. 한 명은 점검하고 한 명은 고장 수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대표까지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된 조폭 두목이 오늘 부산에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조폭들이 총출동하면서 현장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고급 외제차가 쉴 새 없이 호텔로 들어가고 정문 앞에는 건장한 남성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하객들에게 큰 소리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차량들이 몰리면서 주변 도로는 한때 마비됐고 왕복 4차선의 바깥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호텔 안 250석의 결혼식장에는 몸집이 큰 남성들이 수시로 오갔고 여러 단체와 연예인들이 보낸 결혼 축하 화환들도 식장 앞을 채웠습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한 폭력 조직, 신 20세기파 현직 두목인 50대 홍모 씨의 결혼식이 오늘 오후 부산 도심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결혼식 2시간 전부터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20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인근 현금 인출기에는 현금이 동이 났습니다. 대화 자체가 욕도 많이 하시고 비속어도 많이 하시고 달라요. 신 20세기파는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조직 중 한 곳으로 부산에서는 칠성파와 함께 30년 동안 세력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두 조직은 지난 2021년 5월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을 벌여 70명 넘는 조직원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결혼식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복경찰과 형사 수십 명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민들과 경찰은 긴장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20년 넘게 찾지 못했던 한 성범죄 사건의 진범이 붙잡혔습니다. 이미 4차례나 살인을 저지른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DNA에 있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2010년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신모 씨. 이미 1987년과 2002년 각각 살인죄와 강도상해죄로 중형을 선고받고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건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와 별개로 총 4건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있다고 자백해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신 씨가 2000년 또 다른 특수강도 강간을 벌인 사실이 최근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피해 여성 집에 침입해 금품을 뺏은 뒤 여성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겁니다. 단서가 된 건 신 씨가 현장에 남긴 DNA. 검경은 지난해 말부터 교도소 수용자와 구속 피의자, 범죄 현장에서 나온 중범죄자 DNA와 장기미제 성폭력 사건 DNA를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접해왔습니다. 이번 DNA 전수조사는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계기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등 여학생 7명을 연쇄 성폭행한 사건 용의자 39살 김근식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김근식은 DNA 분석을 통해 과거 성범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작년 10월 징역 15년 만기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DNA 대조 작업을 벌인 결과 검경은 성폭력 사건 13건의 진범을 확인해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을 수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특수강도 강간 범인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 2달을 앞두고 지난 3월 재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검경은 약 20만 개 중범죄자 DNA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진범을 반드시 찾아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벌레들의 습격이 시작됐습니다. 러브버그로 불리는 털파리떼가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마철 이 습도마저 높아지면 이 러브버그 개체 수가 더 급증할 거란 겁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광화문 고층 건물 기둥에 까만 점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까만 곤충이 곳곳에 앉아 있습니다. 화단에는 이 곤충 사체가 쌓여 있습니다. 건물 안까지 들어와 창문에 붙어있는 이 곤충의 정체는 러브버그. 털파리과 곤충인데 암수가 쌍으로 날아다니는 습성 때문에 사랑벌레, 즉 러브버그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무더위와 습한 날씨 영향으로 출몰 시기도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라졌습니다. 지난주부터 그게 몇 마리씩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광화문에도 그게 보이는데 저 창문에 보니까 한 대여섯 마리가 붙어 있어요. 지난해만 해도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등지의 산과 인접한 주택가에 주로 출몰했는데 올해는 종로구, 마포구 등 도심 지역 빌딩 숲에서도 자주 목격되면서 퇴치 민원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그냥 군데군데 까맣게 있어요, 사체가. 그럼 그거를 이제 아침마다 쓸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걸 모아서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질병을 옮기지도 않고 유충일 때 낙엽 등을 분해해 환경 정화를 돕는 무해한 곤충입니다. 살충제로 죽일 수 있지만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바닥에 떨어지거나 도망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젖은 몸으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낫다고 보는 거죠. 살충제나 이런 걸 대규모로 뿌리는 것보다는 좀 더 친환경적이니까. 전문가들은 장마가 시작되고 7월 초에 개체 수가 정점을 찍을 걸로 전망합니다. 당분간 러브버그와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요즘 이 수박을 사려고 백화점 문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무게도 줄고 쓰레기 부담도 덜어주는 과일 손질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용객이 몰리면 2시간씩 대기하는 건 기본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식품관. 한 직원이 3만 원대 수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무료로 과일을 손질해주는 이 서비스에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이 몰립니다. 저 오픈하자마자 왔고 10시 반에 왔어요. 이제 혼자 살다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 이용하니까 쓰레기도 안 나오고 너무 크니까 소분해가지고 할머니 댁도 갖다 주고 하는데 그게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이 백화점의 이달 수박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뛰었습니다.
특히 수박 구매 고객의 90% 이상이 커팅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는 한 150번 하거든요. 1시간 40분 정도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8kg짜리 수박입니다. 들고 있기도 버거운데요. 이 수박을 커팅 서비스에 맡기면 (1.75리터짜리) 용기 4-5개에 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도 일부 지점에서 2,000원을 내면 구매한 수박을 씻어 원하는 모양으로 담아줍니다. 들고 가려면은 많이 힘들고 내가 그거 비용 내고 그거 하면 처리하면 너무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편의점은 지난 13일부터 껍질을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자른 수박을 최대 700g 용량으로 포장해 파는데 출시 직후 매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소용량 음식을 찾는 1인 가구가 늘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손질 수박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솔직히 이런 규제까지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덩어리 치즈는 조금씩 잘라서 팔 수 없고 카페인이 없는 음료엔 무카페인이라는 표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규제들 이제 바뀝니다. 서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마트에 여성용품 수십 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 닿는 만큼 제품의 안전성 정보가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 등이 쉽게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생리대를 사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래도 고르기가 어렵죠. 어느 회사 제품인지, 대형인지, 중형인지. 앞으론 생리대, 손소독제, 렌즈 세정액 등 의약외품에 붙은 바코드만 인식하면 글자, 음성, 수어 영상 등으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바코드에 식약처의 정보와 연동이 되게 됩니다. 덩어리 치즈 등도 원하는 양만큼 잘라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소분 판매를 할 수 없는 품목에 치즈 등 유제품이 포함돼 포장된 완제품만 판매하도록 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이따가 이렇게 냉장고에 아무리 이렇게 잘 밀폐를 해도 뭐 좀 딱딱해지거나 금방 이제 딱 그때만 먹으니까 더 경제적이고 위생적이고.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음료엔 무카페인이라고 표시하지 못하게 한 규제도 바꿉니다. 임산부나 카페인 민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공산품에서 표기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별이 돼서 뭐 먹거나 마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가용 말이나 선박에서도 음식 판매를 허용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합리한 식의약 규제 80건을 2024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은 명당에 알박기 텐트를 쳐두고 자리를 선점하는 얌체족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텐트는 차라리 애교에 가깝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알박기 캠핑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얌체족들 막으려고 공영 주차장을 아예 폐쇄하거나 유료화하고 있다는데 또 그 피해는 애꿎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조현진 기자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는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캠핑카나 텐트를 쳐놓고 방치하는 얌체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들이 결국 극약 처방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에 조성된 무료 주차장. 주차 공간 대부분을 캠핑카들이 차지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되세요. 오랜 시간 방치된 듯 손잡이에조차 먼지가 수북하고 지자체가 붙인 견인 경고문도 며칠째 그대로입니다. 장기간 세워놓고 주말이면 몰려드는 얌체 캠핑족 탓에 주민들 고통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화장실에 가면은 주말만 되면은 이거는 이리 갖고 있어요.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악취예요. 지난 2020년 2월부터 법령 개정 후 등록된 캠핑카는 지정된 공간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등록된 캠핑카들은 대상에서 빠져 장기 방치에도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그 딱지를 못 끊어요. 권한이 없잖아. 일부 지자체들은 주차장 폐쇄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이렇게 드럼통들이 놓여 차량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 차원에서 열어둔 임시 주차장 3곳을 알박기 캠핑카들이 점령해버리자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불똥은 휴가철 특수를 기다렸던 상인들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지면서 손님이 또 끊겼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주차가 안 돼. 일반인들 와서 또 될 데가 없는 거야. 저희 상인으로서는 또 안타깝죠. 또 내 손님도 또 돌아가는 손님도 많고 이러니까.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돼 왔지만 올 7, 8월 휴가철부터는 유료화됩니다. 알박기 텐트를 쳐두고 쓰레기 투기에 불법 치사까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입니다. 쓰레기를 다 버려놓고 가버려가지고 이런 거는 더 치우기가 더 곤란합니다.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거는. 무료였던 주차장, 이젠 돈을 내야 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캠핑 인구 700만 명 시대. 좋은 곳에서 캠핑하는 즐거움은 일부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현장 카메라 조현진입니다. 111년 전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찾아 잠수정을 타고 심해로 향했던 관광객들.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거금을 내고선 굳이 목숨까지 걸고 위험을 찾아 여행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누구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모험을 원하는 부자들만의 아찔하고 은밀한 여행. 세계를 보다 김성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철창을 비집고 들어간 백상아리가 몸부림치고 놀란 관광객들이 소리를 칩니다. 피를 흘리는 백상아리가 빠져나오고 아수라장이 됐던 현장도 겨우 진정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포식성 어류인 백상아리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멕시코 관광 상품입니다. 이글거리는 용암을 보러 뉴질랜드의 활화산을 찾은 사람들. 화산 폭발 징후가 보이자 급히 대피령이 내려집니다. 수심 4,000m에서 잠든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러 잠수정을 타고 떠났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5명. The debris is consistent with the catastrophic loss of the pressure chamber.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심해에서 역사적인 장소를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어 초부유층을 겨냥했습니다. 이런 여행 프로그램들은 전문 기술과 고급 인력이 동원됩니다. 극소수만 즐길 수 있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가격이 특징입니다. 타이타닉 관광 상품은 한 사람당 3억 4천만 원을 넘고 세빙선과 헬리콥터가 투입되는 남극점 항해 상품 가격도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평범한 여행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갑부들이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극단적인 장소에서 위험을 무릅쓴 활동을 즐기는 겁니다. 일부 부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품은 우주선에 몸을 실어 짧은 시간 우주 무중력을 체험하는 것. I have seen most of the world and I will be first Portuguese going to space. 6번 우주여행을 진행한 블루 오리진의 탑승자들은 창업자 베이조스 형제와 유명 개인 투자자, 부동산 개발자 등이었습니다. 지난 2001년 국제우주정거장을 다녀온 미국 억만장자가 우주체험에 지불한 돈은 2,600억 원에 달했지만 민간 우주여행이 시작되면서 6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부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은밀한 사치에는 명과 암이 공존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술의 발전에 좀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기여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을 좀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나 위험을 즐기려는 그들만의 극한 모험에 대한 욕구, 인간 활동 영역을 넓혀준다는 긍정평가와 쾌감에 탐닉하는 사치라는 비난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성규입니다.
시작부터 많은 비를 퍼붓고 있는 이번 장마, 오늘 밤 충청 이남으로 내일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초반부터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에 많게는 300mm 이상, 남해안은 최고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강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한 번에 내리겠고요. 저녁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이면 다시 전국에 강하게 폭풍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 후반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전국이 30도를 밑돌며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3년 전 오늘 새벽 4시 북한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은 무려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군 62만 명, 유엔군 15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고 또 실종됐습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1000만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찾아오는 망각이 때론 선물일 때도 있지만 세월이 가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을 기억하겠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의 위대한 희생을 기리며 이 노래 한 소절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